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서머너저 크로니클에서 사용한 렌더링 기법과 최적화 기능 개발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적용된 렌더링 기법들과 최적화를 위해 개발한 기능들, 필요한 데이터 생성, 설정을 위한 툴들을 소개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컴투스를 다니며 렌더 파트를 맡고 있는 김진철입니다. 스튜디오 이름은 이 PT 중간에 힌트가 계속 나가니 잊으신 분들 한번 짐작해 봐 주세요. 세션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T 순서는 게임 소개, 렌더링 기법, 최적화 방법, 툴 소개, 소감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게임을 소개합니다. 게임 그래픽 특징은 주인공과 소환수 3마리가 같이 다니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입니다. 많은 라이트가 배치된 넓은 지형을 프리카메라로 볼 수 있고 상황 따라 시간, 날씨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구동에 중점을 준 그래픽 기술 위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술적 특징은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이렉트X 11, 메탈, 불칸을 지원합니다.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하며 컴퓨터 쉐이더를 아웃라인, 안티알리어싱, 충돌 검사, 컬링, 블러 등에서 사용 중입니다. 인스탄싱을 사용하며 드로우 메쉬 인스탄스와 인다이렉트를 사용 중입니다. 텍스처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10개 이상의 포스트 이펙트가 같이 동작하며 UI에서 3D 표현할 때는 포워드 렌더링, 그 외 지역에서는 커스텀 디퍼드 렌더링을 사용 중입니다. 크로니클에서 사용된 렌더링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무도 있고 땅, 풀, 물, 캐릭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텍스처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에 보이듯이 터레인, 배경 오브젝트, 캐릭터 이펙트로 그려야 할 것들을 나눠서 컬러, 노멀, 블룸, 마스킹 깊이값 등의 텍스처들을 만듭니다. 이 텍스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더 방식에 따라서 멀티플 렌더 타겟을 사용하거나 추가 렌더 패스를 붙여서 만들어냅니다. 반사맵은 추가 패스로 만들어냅니다. 플레인 미러 기능으로 만들어낸 반사맵과 큐브맵을 결합해 사용하며 물, 거울, 빗물, 웅덩이 등의 기능에서 사용합니다. 맑은 날의 경우 PC가 영역 콜라이더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만 반사맵 렌더를 하고 밖에서는 렌더링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거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PC 위치 기준으로 반사맵 렌더링을 합니다. 프리카메라에서의 바닥 품질 개선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래픽 옵션에 따라 바닥으로 쓰이는 텍스처들에 한해 자동 설정되게 하였습니다. 쉐이더 기본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커스텀 UI를 사용하며 실제 쉐이더가 여러 개일지라도 UI상으로는 쉐이더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컴파일 옵션은 멀티 컴파일, 쉐이더 피처를 같이 사용 중이며 UI 옵션 선택에 따라 쉐이더를 자동으로 교체합니다. GPU 메모리 사용량 개선을 위해 쉐이더를 나누었고 기능과 UI를 분리해 뷰 도큐멘트 구조를 사용, 개발 사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화면 어딘가에 스튜디오 이름이 인트가 있으니 찾아보세요. 배경 오브젝트 쉐이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메쉬 표현을 위해 사용하고 UI는 하나이며 일반 멀티에 UI용이 한 벌 더 있어서 총 4개의 쉐이더가 있습니다. 기본 기능에서 일반 알파, 나뭇잎 중 하나 선택하면 상세 UI가 바뀝니다. 세부 기능으로는 페이드 메쉬, 입, 버텍스 애니, 스페큘러 이미시브 등이 있습니다. 화면은 쉐이더 UI입니다. 화살표 끝에 클리너 실행 버튼이 보입니다. 스페큘러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스킹으로 메인 텍스처 알파와 마스킹 텍스처 채널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며 컬러와 스무스니스 값을 조절해 표현합니다. 다른 쉐이더들과 코드 UI를 공유합니다. 스페큘러와 구조는 비슷한데 컬러 값을 이미시브로 표현합니다. 나뭇잎, 풀 등에서 버텍스를 움직여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동영상 보시죠. 나뭇잎의 경우 버텍스 컬러를 추가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풀도 좀 움직이고 나뭇잎도 움직입니다. 나뭇잎 애니를 설명합니다. 버텍스 애니메이션이고 버텍스 컬러 채널별로 애니메이션을 조절합니다. 마스킹 채널 하나를 AO 맵으로 사용합니다. 월드 노멀을 버텍스 노멀과 피벗 방향 노멀을 섞어서 표현합니다. 립라이트를 버텍스 컬러로 보정해 사용합니다. 알파 테스트로 입모양을 표현해 타일 베이스 기반 GPU에서 성능 이슈가 생기며 뒤에 개선 방안을 하나를 공개합니다. 나뭇잎은 잘 보시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계산한 각과 그림자 마스킹 등을 섞어 최종 나뭇잎 컬러를 그립니다. 페이드 메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터레인과 배경 오브젝트 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터레인 패스 컬러, 깊이값 텍스처를 사용하며 그릴 메쉬와 터레인 깊이값 차이로 비율을 계산해 터레인 컬러와 메쉬 컬러를 섞어줍니다. 파티클 써보신 분은 소프트 파티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터레인과 배경 오브젝트 겹치는 부분이 섞입니다. 시야 가릴 때 반투명 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대충 배경 오브젝트들이 시야 중심 근처에 가면 반투명으로 변하고 멀어지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컬라이더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동 범위는 PC 카메라를 연결하는 캡슐의 반지기 룸 값으로 조절합니다. 품질 때문에 레이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은 PC가 장애물 근처에 안 갔는데 반투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실 구현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상 오브젝트의 충돌체들을 등록합니다. 그림에 나무는 2개 붙였습니다. 검사 절차는 시야 가렸을 때 캐릭터 패스로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렌더로의 배경 렌더 요청을 보냅니다. 알파 블렌딩으로 렌더 스테이트를 변경합니다. 쉐이더 값을 바꿔 변경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시야 가림 풀렸을 때 변경 애니를 보여줍니다. 렌더 스테이트를 회복합니다. 다시 배경 레이어로 변경해 줍니다. 렌더로의 배경 렌더 요청을 보냅니다. 레이어 변경과 배경 렌더 요청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쉐이더 값 변경 기능을 설명합니다. 높이 값으로 컬러 보정하는 기능을 사용하며 나무 밑만 있는 그림처럼 특정 부분만 알파 블렌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안 할 경우 전체를 페이드 시킵니다. 선택 아웃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선택된 오브젝트 표시용으로 사용하며 다른 쉐이더에서도 코드와 UI를 공유합니다. 포워드 쉐이더에서는 색상 팔레트 인덱스만 저장하고 실제 렌더링은 포스트 이펙트에서 합니다. 메쉬를 뒤집어서 그리는 방법은 성능 문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캐릭터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캐릭터 쉐이더 UI 캡처 화면입니다. 이 쉐이더에 대해 소개드리면 계획에 따라 헤어, 얼굴, 몸통, 몬스터용 등으로 상세 UI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펙트용으로 쉐이더도 있습니다. 컬러 마스킹 텍스처에서 2장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컬러, 스페큘러 반사, 컬러 베리에이션 영역 3개 등을 설정합니다. 한 채널당 사용하는 기능들이 여러 개 있어서 유저 편의를 위해 상황 따라 UI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 쉐이더 전체를 UI 게임용으로 나눕니다. UI는 같이 씁니다. 쉐이더 UI 플로우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UI에서 기본 타입을 선택합니다. 선택 결과에 따라 상세 UI 화면이 바뀌며 그 제목에서 상용 기능들의 상태, 스페큘러 반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라이팅 인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 라이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여기도 매테리얼 클리너 버튼이 보이네요. 캐릭터 아웃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웃라인 그릴 방식을 값으로 선택합니다. 0으로 설정하면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캐릭터용 아웃라인이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웃라인의 옆의 캐릭터 컬러를 얻어와 색 보정을 통해 출력합니다. 특정 거리까지 얇아지다가 사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2에서 65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팔레트 인덱스이며 UI에서의 색상을 선택하면 그 색으로 출력됩니다. 여기서는 이펙트 파트의 요청으로 거리별로 두께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팔레트는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컬러를 얻어와 5% 오차 범위로 그룹을 지어 만들어냅니다. 캐릭터의 메인 텍스처 알파 채널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림 컬러 설정할 수 있고 컬러 베리에이션 채널 중 하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베리에이션은 컬러와 블렌딩 모드로 구성되고 곱하기와 하드라이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게임 컬러 선택 화면이고 컬러 텍스처 회색 부분이 컬러 베리에이션 영역입니다. 캐릭터 쉐이더 마스킹 채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R 채널은 스페큘러, G 채널은 이미시브, B 채널은 피부 컬러, A 채널은 AO용이고 반사의 경우 R, G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맥캡이나 큐브맵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베리에이션은 저사양용 몬스터 모드 선택 시 모든 채널에서 설정할 수 있고 위의 그림은 바디 설정 모드이어서 B 채널에만 컬러 선택 메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별로 라이팅 인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 인포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쉐이더 설명에서 나온 선택 아웃라인이 있고 캐릭터가 하얗게 나온 그림처럼 피격시 이펙트도 있고 보스 변신 같은 연출할 때나 캐릭터가 사라지거나 나타날 때 사용하는 디졸브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텍스처를 사용합니다. 그의 주인공이 자기는 그대로이고 주변만 어두워지게 하는 암전 기능이 있습니다. 기타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디졸브 효과 중 하나입니다. 그의 텍스처 분할 스프라이팅 N이나 채널 하나로 컬러 베리 개수를 16개까지 늘리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GPU 스키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니티 스키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같은 스킨 메쉬를 쓰는 인스턴스들을 많이 늘리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게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저사양 모바일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주 쓰는 UI 시작 상태를 지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UI 설정 메뉴에서 사용자가 각각 조절할 수 있고 프로파일로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펙트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 폭포, 프로젝션 데칼, 유령, 얼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반사, 굴절, 플로우 제어, 커스틱 쇼어라인, 워터포그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설명을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 쉐이더 UI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별 기능 설정이 있고 실제 쉐이더는 5개이며 UI는 같이 씁니다. 여기도 클리너 버튼이 있네요. 플로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G 채널은 2차원상의 방향, B는 세기를 표현합니다. 플로우 맵툴에서 브러쉬를 움직인 방향대로 물이 흘러가게 만들긴 했습니다. 월드 좌표 노멀 맵에서 높이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워터퍼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물의 깊이별로 색상을 다르게 해주는 기능으로 라이팅 패스 깊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림에서 물을 색과 워터퍼그 쉐이더 색상들과 비교해서 봐주세요. 반사는 반사맵과 물 노멀맵에서 얻은 노이즈 값으로, 굴절은 물 바닥에 있는 컬러 깊이 값 텍스처 노이즈 값으로 만들며 이들 3개의 값을 플래넬 값으로 섞어서 표현합니다. 물 바닥에 반사되는 빛을 표현하는 기능으로 앞에서 사용한 깊이 값으로 바닥에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프로젝션해서 색을 표현합니다. 그림에서 커스틱 컬러를 찾아보시면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깊이 값을 사용하며 물과 뭇 경계면에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림 보면 잘 움직이고 있네요. 폭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URP에서 빌트인으로 포팅을 하고 기능 추가에 사용 중입니다. 추가 기능은 마스킹 기능을 추가해 테두리 경계 부분을 개선하였고, 노이즈로 깊이값 텍스처를 보정, 그림자도 흔들리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컬러도 보정해 굴절을 표현합니다. 프로젝션 데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터가 유니티 터레인에서 안 나오는 이슈가 있어서 유니티에서 지원해 주신 기능입니다. 그 후 기능 개선이나 추가로 파티클, 메시에서 사용하며 빗물 튕김, 전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칼이 그려지는 패스에 따라서 깊이값 텍스처가 바뀝니다. 유령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빌트인 포팅, 디퍼드 렌더링, 겹치는 면을 투패스로 없애는 기능 추가에 사용 중입니다. 빌트인 쉐이더로 포팅만 해서 사용하며 다른 기능과는 달리 매터리얼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잔상, 발자국, 각종 안개 기능들입니다. 잔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시 공격 같은 거 할 때 주로 사용하며 유니티 스킨 메쉬 렌더러에 있는 베이크 메쉬를 사용하며 그 프레임에 맞게 변형된 메쉬를 얻어 출력합니다. 성능 메모리 이슈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발자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순 메쉬이고 페이드 값만 개별로 바꾸어 드로우 메쉬 인스탄스다 함수를 사용해 출력합니다. 다색 안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들이 오른쪽과 색이 다릅니다. 이것은 매터리얼에 보이듯이 거리별로 안개색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색 안개색 계산은 라이팅 패스에서 하며 깊이는 캐릭터 패스 깊이값 텍스처에서 얻어옵니다. 안개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뎁스 블러로 빛의 산란을 표현해 멀리 있는 느낌을 줍니다. 하늘의 경우 컷신 파트의 요청으로 블러 세기를 개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거점 안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앞을 볼 때는 오른쪽 그림처럼 보이며 라이팅 패스에서 멀티라이트 계산을 할 때 안개 세기도 가중치에 따라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커스텀 멀티라이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순서대로 불이 켜집니다. 씬에 많이 배치된 라이트를 실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기 전 비오프로스텀 안에 있는 라이트들만 모으고 거리 게임용 가중치로 소팅하고 현재 그래픽 옵션에서 표현 가능한 총 개수까지만 GPU에 보내줍니다. 유니티 라이트 기능 외에 애니메이션, 영역 안개 세기와 가중치 설정, 캐릭터 얼굴용 라이트 기능이 필요해 커스텀 라이트로 구현해 사용 중입니다. 커스텀 라이트 스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총 배치 개수 제한은 없고 PC의 경우 옵션 따라 12개에서 32개, 모바일의 경우 4개에서 16개까지 한 번에 그리는 라이트 개수가 바뀌며 아답티브 퍼포먼스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최대 제한 개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플러스 3은 이 그림 둥근 원들에서 보듯이 한 군데 많은 라이트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사양에서 멀리 있는 게임용 라이트가 렌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최대 3개의 게임용 라이트의 출력 보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개수가 넘어갈 경우는 일반 라이트와 같은 우선순위로 그려집니다. 옵션에 따라서 라이팅 개수 제한이 걸릴 경우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3개, 7개, 11개입니다. 가중치 계산으로 영향이 큰 라이트 순서로 출력되게 합니다. 라이팅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환경방에서는 스피어리컬 하모닉 설정 메뉴에 그라디언트로 나오는 값을 사용하며 반사는 쉐이더별로 개별 설정하며 라이트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퓨즈 컬러는 레드 디퓨즈를 사용해 U 값을 얻고 툰램프 인덱스를 V 값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여러 툰램프가 모인 곳에서 값을 얻고 보정에 출력합니다. AO 맵은 캐릭터와 나뭇잎에서 사용합니다.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큘러는 쿡 토런스 모델을 사용하며 URP와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팅 채널을 모아보았습니다. 라이팅 인포가 다를 수 있는 마스킹 채널, 램버트 라이트, AO, 다양한 툰램프, 알베도, 버텍스 컬러, 스페큘러 등이 있습니다. 얼굴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정된 메시만 다른 라이팅 방향과 색상을 사용해 명암 보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라이팅 인포의 설정 값으로 기존 라이팅 결과를 보정합니다. 노멀 오류를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커스텀 라이트는 이 설정 값으로 기본 라이팅 정보와 얼굴 라이팅 정보를 계산해 GPU에 전달합니다. 이제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조합해 렌더링한 결과 보여드립니다. 시간과 날씨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캐릭터가 특정 맵이나 지역으로 갈 때 서버에서 이벤트를 시작할 때 등등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프로파일을 읽어 날씨 시간을 바꿔주거나 변화를 줍니다. 해, 달이 바뀌거나 하늘 모양, 외부 오브젝트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불투명과 투명으로 나뉘고 UI와 게임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디어 스튜디오 이름을 알 수 있겠네요. 크로니클은 폴 리 포스 스튜디오에서 만듭니다. 엑스레이는 캐릭터 패스에 커맨드 버퍼로 캐릭터를 한 번 더 그려줍니다. 빗물 튀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 올 때만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까만 화면의 빨간 점들과 게임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들의 위치를 비교해 봐 주세요. 이 기능은 캐릭터 패스 깊이값과 노멀 텍스처를 사용합니다. 물 튀는 모습 표현을 위해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패스 절차는 월드 좌표상 윗면이 평평하고 스크린 좌표상 엣지인 곳을 찾아 화면을 분할해 스프라이트 애니 텍스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전 화면 까만 화면상의 빨간 점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패스인 라이팅 패스에서 스프라이트 애니를 출력합니다. 빗물 웅덩이 기능을 설명합니다. 동영상 보시죠. 이미 있는 데이터만으로 생성하며 값 변경으로 크기나 기타 값들을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제어는 프로파일러 합니다. 빗물 웅덩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과 플로우를 설명합니다. 마스킹 컬러, 배경 알베도 텍스처로 마스킹 영역을 만들어내고 플레인 반사 텍스처와 큐브 맵으로 반사 표시, 스프라이트 애니 텍스처로 빗물 번짐을 표시합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투패스뿐이고 모바일에서도 작동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체 포스트 이펙트 중 유일하게 PC에서만 작동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AO를 찾는 패스와 블러 패스가 있습니다. 블러 패스는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하며 그룹 메모리 베리어를 사용합니다. 한 스레드에서 X의 패스의 결과값을 스레드 크기 배열에 저장하는 동안 Y 패스는 대기하다가 X 패스가 끝난 후 계산을 해 패스 한계를 줄였습니다. 얇은 아웃라인과 안티알리아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능과 품질 이슈로 포스트 이펙트를 사용하며 한 픽셀의 얇은 선을 만들고 계단 현상을 개선합니다. 그리는 순서는 마스킹 채널을 만들고 둘째 엣지를 찾고 마지막으로 안티알리아싱을 사용합니다. 아웃라인 안티알리아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얇은 선의 계단 현상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성능 이슈로 컴퓨터 쉐이더로 최종 개발되었습니다. 원리는 라인에서 경사가 생길 경우에만 계단 부분 색상을 보완해 추가해 줍니다. 경사가 심한 구간에서는 한두 개의 픽셀이 추가되고 살짝 기울어지는 경우는 많은 픽셀이 그라데이션 돼서 추가되는 것을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팅 패스 다음에 계산을 하며 그래픽 옵션에 따라 아웃라인을 추가하는 패스를 타거나 이펙트 패스에 캐릭터 패스 결과가 쌓일 때 같이 그려집니다. 게임 기능으로 사용하며 라이팅 패스에서 작동됩니다. 안티알리아싱은 사용하지 않고 컬러 알파 값으로 블룸 세기를 조절합니다. 채널 절약을 위해 포워드 쉐이더에서는 얇은 선과 두꺼운 선 인덱스를 같이 조합해 보내며 그릴 때 둘로 분리해 사용합니다. 투명 패스 포스트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네팅은 유니티 기능을 커스텀 포스트 이펙트로 포팅했습니다. 블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징은 컬러와 블룸 채널을 분리해 따로 렌더를 하며 기본적으로 RGB 11, 11, 10 풀업 포맷을 사용하고 장치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위 순서대로 텍스처 생성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려지는 모든 오브젝트들에 블룸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메모리 절약을 위해 터레인의 경우만 배경 패스에 전달될 때 알파 채널을 마스킹으로 사용해 이미시브 컬러를 전달합니다. 그림은 블룸 사용 예이며 왼쪽부터 터레인 용암편, 인스탄싱으로 그리는 꽃, 나무, 캐릭터, 달, 눈 같은 이펙트입니다. 컬러 그레이딩은 유니티 기능을 커스텀 포스트 이펙트로 포팅하였습니다. 컷신 이펙트 등에서 사용합니다. 배터리 절약 기능은 화면 보호기 작동하기 일정 시간 전에 화면을 약간 어둡게 해줘 배터리와 발열을 개선해주고 잠시 후 화면 보호기 작동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블러 기능들을 모아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코드와 UI가 서로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줌 뎁스 패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UI를 보여드리면 사용 편의를 위해서 기능 따라 개별 UI를 제공하고 실제 쉐이더에서는 입력된 값을 변환해 전달합니다. 기본이 되는 뎁스 블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DOF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우선 포커스 영역을 계산합니다. 첫째는 깊이값을 기준으로 포커스 영역을 계산합니다. 오른쪽 빨간 화면의 검은 부분이 포커스 영역입니다. 둘째는 화면 피벗 위치와 픽셀상의 거리로 포커스 영역을 계산합니다. 오른쪽 파란 화면의 검은 부분이 포커스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러의 타입이나 설정에 따라 이 두 값을 보정해 컬러 텍스처의 색의 농도를 블러링을 합니다. 오토포커스 기능을 쓰면 타겟이 움직일 때 포커스 영역도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릴 픽셀의 깊이 값에 따라 블러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산란 효과 계단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좌우 그림을 비교해 보면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피벗 위치와 픽셀과의 거리로 블러 세기를 조절합니다. 패닝 효과는 사진에서의 패닝샷을 묘사하기 위한 기능으로 카메라가 타겟과 같이 옆에서 움직이며 타겟의 장면에만 블러를 적용합니다. 이제까지 구현된 기능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각 기능들은 실행 시 리소스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만 그려도 성능 이슈가 생기는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하고 어떻게 이 기능들을 넣어서 품질을 올렸는지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적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기본 사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필드 크기는 가로 세로 500m, 카메라 컬링 거리는 2000m, 필드에 배치된 오브젝트는 3000개 정도, 한 유저당 4명의 캐릭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최적화 방향은 렌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성능을 희생하더라도 메모리를 적게 쓰는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빌드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서페이스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상도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쉐이더에서 하프 픽스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니티 레이어드 컬 디스턴스와 에로드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픽 옵션에 따라 레이어별로 거리를 각각 설정해 컬링을 합니다. 배경 오브젝트의 경우 툴에서 크기별로 레이어를 7단계로 설정합니다. 유니티 에로딕 기능은 거리별로 메쉬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폴리곤이 많고 배치가 적은 것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왕궁 같은 곳에서 사용 중이며 오른쪽 분석 툴 화면에 빨간 화살표 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커스텀 실시간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스케이드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퍼센트 클로즈 필터를 사용합니다. 실게임에서는 깊이값이 저장되는 빨간색 그림자 맵만 사용합니다. 하얀색은 디버깅용 기능입니다. UI 3D에서는 개발 편의를 위해 유니티 그림자를 사용합니다. 유니티 카메라 뎁스 패스를 막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메모리 사용 개선을 위해 유저 뎁스 텍스처를 사용하고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 맵을 만들지 않고 라이팅 패스에서 바로 계산에 사용합니다. 섀도우 맵 생성 개수를 그래픽 옵션에 따라 조절합니다. 렌더 성능 개선을 위해 카메라가 멈췄을 때 4단계 섀도우 맵을 그리지 않고 기존 것을 사용합니다. 각 단계별로 캐스터 개수를 제한해 급격한 성능 하락을 막습니다. 개수 제한은 상황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동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기 전 섀도우 맵들의 영역에 들어갈 오브젝트들을 직접 컬링합니다. 캐릭터 패스에서 커맨드 버퍼를 사용해 섀도우 맵들을 그립니다. 1단계 섀도우 맵의 해상도만 상황에 따라 바꾸며 그래서 개별 텍스처를 사용합니다. 섀도우 표현 옵션을 먼 곳을 덜 그리더라도 근접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 근접 품질을 희생하고 먼 곳까지 그려지는 옵션, 둘의 정보를 상황 따라 블렌딩해서 사용합니다. 보정 비율은 카메라가 PC에 얼마나 붙었는지로 정합니다.
커스텀 터레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땅으로 유니티 터레인을 쓸 때 팀 서버 프로그램 한 분의 게임폰에서 오작동되는 것을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게 되었고 이후 전체 개발 방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니티 터레인은 메모리 성능 개선도 목표로 삼아 원패스 렌더링, 컬링은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합니다. 베이스 맵과 노멀 맵은 미리 만들어준 압축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높이값 텍스처는 30비트 플롯 포맷을 사용합니다. 품질 개선을 위해 트라이플래너 매핑을 지원하고 베이스 맵은 격자 방지를 위해 도르노이 노이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별로 2장을 만들고 플랫폼별로 해상도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스플릿 텍스처 2장, 디테일 텍스처 8장을 사용하며 2단계 LOD를 사용합니다. 유니티 터레인은 지형 생성 툴 목적으로 사용하고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노멀 맵은 탄전트 노멀이 아닌 올드 노멀이어서 녹색 계열로 보입니다. 베이스 맵을 만들기 전 격자 방지 기능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저사양 격자 방지 안 쓰는 베이스 맵, 오른쪽은 고사양 격자 방지 쓰는 베이스 맵입니다. 에디터에서는 퍼스트 맵 노이즈를 볼 수 있고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pfRender는 커스텀 터레인 이름인데 컬링과 LOD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유의 화면은 컴퓨터 쉐이더로 컬링한 데이터를 씬뷰에서 그래픽스 함수를 통해 출력한 모습입니다. 게임에서는 커맨드 버퍼를 사용 중이고 테스트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의 카메라 앞쪽이 0번 메쉬, 먼쪽이 1번 메쉬이며 옵션 따라 메쉬 세트 2,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둑판 같은 격자 무늬를 봐주세요. 격자 확대 모습입니다. 메쉬 단계별 변할 때 연결 부위에서 크랙을 막기 위해서 1번 메쉬 테두리만 폴리건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pfRender는 유니티 터레인의 기능을 모두 지원하면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왼쪽은 LOD 적용하면, 오른쪽 위는 블룸, 밑에 구멍은 구멍 내기 기능, 늘어난 화면은 높이값 컬링, 오른쪽 중간은 트라이플래너 매핑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 베이스 텍스처, 중간 영역 트라이플래너 매핑 구역을 보여드립니다. 커스텀 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과 성능 이슈로 개발되었고 유니티 터레인 풀 정보에서 위치 정보를 얻어 변환을 해서 사용합니다. 변환 툴을 개발해 유니티 터레인에 배치된 풀을 기본 도형 4개, 인스턴스 타입은 10개까지 지정해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4개의 렌더 콜이 생깁니다. 각 인스턴스별로 사용 방식을 지정해 컬러 베리, 텍스처 사용, 랜덤 스케일 범위 등을 설정하며 이들 정보는 저장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일 풀이 많이 배치된 곳은 영혼의 숲이라는 맵으로 26만 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배치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위의 그림은 풀꽃 8종이 배치된 위치를 그림으로 저장한 것입니다. 컬링과 렌더링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스턴싱을 사용하며 컬링은 컴퓨터 쉐이더로 합니다. 쉐이더는 4개이고 256 스레드를 사용하는 저사양과 만리용 쉐이더와 512 스레드 쉐이더가 있고 추가로 어펜드 버퍼, 커스텀 어펜드 버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어펜드 버퍼는 서버 명령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 사용해야 되는 장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컬링 거리는 말리 55m 이하, 모바일 150m 이하, PC는 300m 이하로 플랫폼 옵션별로 바뀝니다. 말리용이 따로 있는 이유는 한 번에 그릴 인스턴스가 얼마 이상으로 올라갈 때 GPU 내부에서 오류가 생겨서입니다. 뒤에 설명할 클레이의 경우 이때 기존 렌더링을 사용합니다. 풀 애니메이션 보여드립니다. 동영상 보시죠. 바람 불 때 움직이고 캐릭터들이 지나갈 때도 주변 풀들이 움직입니다. 위치 버퍼를 사용하고 PC와 거리로 소팅을 해 8개까지만 표현합니다. 클레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클레이는 렌더링 특징 때문에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렌더링 기능 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러, 그림자 컬링, 시야 가림, 여러 애니메이션 처리를 위한 계산을 디스패치 한 번으로 처리합니다. 덕분에 RW 버퍼를 5개 사용해서 오픈GL ES에서는 안됩니다. 컬러, 반사, 그림자 등을 그릴 때 이들 버퍼를 사용합니다. 구현 결과 자체 메쉬, 매터리얼 텍스처가 필요해져서 변환 툴도 제작하였습니다. 클레이 개발 전 이런저런 기능들을 구현해서 테스트해본 결과를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인스탄싱의 경우 땅같이 단일 메쉬가 많이 그려지는 경우 효과가 있지만 그 가지수가 많아질 경우 더 느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많이 알려진 인스탄싱 데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니클에서도 인스탄싱 함수를 100번 호출하면 PC에서 일반 렌더링보다 느렸습니다. 유니티 스태틱 배치과 유사 기능으로 테스트해 봤지만 모바일 특히 특정 디바이스에서 알파 테스트와 같이 쓸 때 심각한 성능 저하가 생겼습니다.
오버드로가 늘어나는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유니티 오클루전 기능은 성능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그릴 데이터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것저것 해봤고 그 결과가 클레이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선 결과 전체 컴퓨터 쉐이더 디스패치를 풀, 땅, 아웃라인까지 모두 포함해 4개에서 5개만 사용합니다. 클레이에서 RW나 어펜드 버퍼는 렌더에서 2개, 반사 그림자에서 2개, 애니메이션에서 1개, 총 5개를 사용합니다. 말리 같은 장비는 이전 렌더링 방식도 지원합니다.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들을 최대한 클레이로 보내기 위하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스크립트로 동작하는 이동 애니메이션을 포팅하였습니다. 시야 가릴 때 반투명 기능을 GPU로 처리하기 위하여 콜라이더 충돌 검사 기능을 지원하였습니다. 캡슐 박스 스피어 콜라이더를 지원합니다. 알파 테스트만 지원합니다. 풀 메쉬 4종 중에 인스턴스 개수가 5000개 이하인 인스턴스를 가져옵니다. 보통 꽃 3종이 여기에 해당되어 변환되었습니다. 인스턴스 바운딩 박스 크기별 컬링 거리를 가중치 값 하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스턴싱 드로우콜은 땅에서 2, 풀 하나에서 4, 클레이 11번 해서 최대 17번 정도 호출됩니다. 클레이 구조 구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메쉬를 많이 그리고 그 메쉬들의 버텍스 위치를 움직여 형태를 표현합니다. 마치 찰흙을 만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 찰흙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필요한 메쉬는 버텍스 배열에 넣고 인덱스로 얻어옵니다. 클레이에서 필요한 텍스처를 텍스처 어레이를 인덱스로 참조해 얻어옵니다. 매터리얼 정보도 배열 형태로 인덱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옵니다. 다른 데이터도 배열로 되어 있고 인덱스로 참조해 필요한 값을 얻어옵니다. 추가로 그림자 반사, 컬러 충돌 검사를 한 번에 해서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같은 특성들 때문에 데이터 변환을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종 개발 결과를 공유드리면 전체 오브젝트의 5에서 60%를 변환해 2에서 30%의 성능 향상이 일어납니다. 현재 오브젝트가 많이 배치된 필드들을 변환해 사용 중입니다. 컬링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링은 바운딩 스피어와 각기 다른 뷰 프로스텀들, 예를 들어 컬러와 그림자들로 검사해서 개별 버퍼에 저장합니다. 거리별로 빠지는 경우 바로 사라지지 않고 디졸브 같은 효과를 주고 끝날 때까지는 그리다가 안 보이게 되면 실제 그리기 리스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애니 정보를 저장하는 버퍼가 있고 디졸브나 이동 관련 시야 가림 계산값 등을 저장합니다. 이 그림에서 클레이에 포함되는 오브젝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것,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들이 클레이입니다. 컬러 페이드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반투명 패스를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 나타나거나 사라질 때 디졸브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동영상은 기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니 시작거리를 원래 30% 정도로 줄여서 녹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변화 모습이 훨씬 잘 보입니다. 작은 오브젝트들이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레이에서 사용하는 시야 가림 검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기존과 같고 모두 GPU에서 작동합니다. 앞에서 본 동영상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밑에 돌은 일반 메쉬, 위에 풀은 클레이여서 각각 CPU, GPU에서 계산이 됩니다. 버퍼를 공유해 총 사용 개수를 줄입니다. 나무 같은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는 거리에 따라 사용하는 버퍼가 달라집니다. 그 3번 컬러 렌더링을 참조해 주세요. 클레이 렌더링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원뿔을 많이 그리게 되며 그림상의 나무를 그린다고 할 때 원본 메쉬 폴리곤 개수 나누기 50의 결과값만큼 원뿔을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의 정해진 곳으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추가로 버텍스 애니메이션이 있을 경우 같이 이동시킵니다. 실코드 설명입니다. 컬링 쉐이더에서 저장된 클레이 인덱스 정보로 메쉬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버텍스 정보를 얻어 사용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인스턴스가 네거티브 스케일을 사용하는 경우 클레이에서는 정보 요청 순서를 바꿔 버텍스 정보를 얻어 폴리곤 회전 방향을 바꿉니다. 필요한 정보를 배열해서 인덱스 참조로 얻어오기 때문에 코드 오류나 계산 오차로 메모리 침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iOS에서 침범 사실을 알려주어서 수정할 수 있었고
계산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예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LOD는 메쉬와 임포스터 중에 거리에 따라 어떤 게 출력될지 선택됩니다. 픽셀 쉐이더를 설명합니다. 텍스처는 텍스처 어레이에서 얻고 매터리얼 정보 배열에서 인덱스로 필요한 값을 얻어 사용합니다. 라이팅 패스의 정보 전달 역할만 합니다. 실제 계산은 라이팅 패스에서 합니다. 임포스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버드로우와 그에 따른 알파 테스트 기능 성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카메라에서 멀고 임포스터가 있다면 메쉬 대신 그려집니다. 디폴트 렌더링이어서 기본 메쉬와 거의 비슷하게 라이팅 연산이 됩니다. 변환 툴에서 임포스터 변환 가능한 것을 찾아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텍스처 3장을 사용합니다. 단점으로는 좌우 모양이 다를 경우 임포스터를 만들지 않아서 성능 향상에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팅 테스트 영상에 임포스터가 숨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며 임포스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임포스터입니다. 밑에는 라이팅 계산용 스크린 월드 좌표 노멀맵입니다. 현재 제일 복잡한 캐슬란시트의 사용 예를 보여드립니다. 2725개의 메쉬를 가진 오브젝트 중 1911개가 변환되어 5226개의 인스턴스가 생기며 이외의 항목들이 각각 하나의 버퍼로 생겨나 한 번에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튜토리얼 끝나고 맨 처음으로 나오는 AR 구릉지라는 맵입니다. 클레이는 변환 안 된 오브젝트들과 합쳐서 291, 기존은 724이며 클레이 대체 기능에서는 그림자 반사를 쓰지 않게 되어 있어서 클레이에서도 끄고 비교하였습니다. 만약 그림자 반사를 적용한다면 훨씬 격차가 더 커집니다. 커스텀 디폴트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렌더 기능은 모두 지원하고 추가로 오버드로우, 실시간 그림자, 멀티라이트, 안개 등의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멀티플 렌더 타겟을 4장까지 사용하고 카메라를 4개까지 사용해 카메라 스태킹을 구현합니다. 그래픽 옵션이나 아다티브 퍼포먼스가 작동할 경우 실시간으로 스택이나 타겟 텍스처 개수가 변합니다. 커스텀 멀티라이팅 계산은 라이팅 패스에서 한 번에 계산합니다. 라이팅 인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툰렌더에 사용하는 많은 라이팅 계산 값들을 디퍼드 렌더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하나가 16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총 256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MRT 채널 사용 경쟁에서 밀린 값들을 이곳에 저장합니다. 인포 타입에 따라서 컬러 채널 사용처가 바뀌며 한 매터리얼의 여러 개의 인포를 마스킹 채널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4곱하기4 플롯 변수가 있는 256개의 배열이며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사용 편의를 위해 에디터에서는 그림처럼 설명을 추가할 수 있고 인포 타입별로 다른 UI를 제공합니다. 라이팅 정보만 프로파일에 저장하고 그 외에는 에디터에서만 사용하게 저장됩니다. MRT 채널 사용 내역을 공유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 포맷은 ARGB 2, 10, 10, 10 안 될 때는 이와 같이 바꿀 수 있고 나머지 채널은 ARGB 8888을 사용합니다. 그래픽 옵션에 따라 사용 스택과 채널 개수가 변하니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최적화 옵션을 보시면 됩니다. 스택에 담기는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기본 텍스처들이 여기서 생기고 패스가 바뀔 때 이전 텍스처를 쌓아줍니다. 터레인 패스는 렌더 타겟을 2개만 사용합니다. 캐릭터 패스가 끝난 후 라이팅 패스에서 라이팅, 그림자, 안개, 포스트 이펙트 등의 계산을 하며 이펙트 패스로 넘겨줍니다. 이펙트 패스는 렌더 타겟이 2개로 줄어듭니다. 각 패스들에서 나온 렌더 텍스처들은 대부분 다음 패스에서 반납을 하지만 배경 오브젝트가 그려진 패스 텍스처들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멈췄을 때 렌더 함수 호출 대신 반납하지 않은 텍스처들을 다음 패스에 전달합니다. 대기방의 경우 미리 만들어진 배경 텍스처들을 로딩에 사용하며 언제나 배경 렌더 대신 이 텍스처들을 전달합니다. 대신 카메라가 움직이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카메라가 멈출 경우 렌더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서 배경 인스턴스 개수만큼 성능 향상이 일어납니다. 카메라가 움직일 때 드로우 콜이 517이지만 멈췄을 때는 89로 줄어들었습니다. 라이팅과 그림자는 카메라와 상관없이 동작합니다. 클레이에서도 고정 패스는 렌더 함수를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드로우 콜 향상은 적지만 오버 드로우에서 성능 향상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카메라가 멈췄을 때 특히 모바일에서 급격한 성능 향상이 일어나며 발열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근데 이 경우 카메라가 멈췄을 때만 일어나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는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UET PR을 통해 측정된 쉐이더 지표를 공유 드립니다. 1등은 라이팅 패스를 진행하는 쉐이더입니다. 클레이가 예상보다 낮은 복잡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맵별 시간 측정 결과입니다. 라이팅 패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려지는 라이트 개수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D로 만들어진 배경을 그림으로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게임 3D와 거의 같은 품질을 낼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죠. 베이킹 툴에서 만들어진 텍스처들입니다. 렌더 텍스처를 그대로 저장하지는 않고 압축 텍스처로 저장을 합니다. 복잡한 배경이 그려진 배경 텍스처들을 블리트 호출 한번 그리고 캐릭터들을 그리면 빠른 로딩 속도와 성능을 낼 수 있고 기존 게임 화면과 같은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UI 블러는 UI가 배경 위에서 떠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며 컬러 텍스처를 얻어와 변환해 메인 카메라의 화면 대신 보여줍니다. 포워드 렌더링에서 사용할 때는 데이터 생성 패스를 추가해주며 디퍼드 렌더링에서는 유저 뎁스 텍스처를 사용합니다. 메모리 성능 품질 개선을 위해 유니티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커스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답티브 퍼포먼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폰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고 온도 레벨, 온도 트렌드 기능만 얻어서 사용합니다. 이 기능 지원 안 하는 폰들도 다른 정보로 같은 기능을 호출할 수는 있습니다. 총 8단계의 내부 그래픽 레벨이 있고 위에서 알려주는 정보에 맞춰서 타겟 옵션을 실시간으로 옵션을 계속 바꿔 나갑니다. 여기서 텍스처 민맵 제한 변경 같이 속도가 오래 걸리는 기능은 제외됩니다. 테스트 기능, 게임에서 온오프 할 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동작표인데 시간 후 무조건 옵션을 한 단계씩만 이동시킵니다. 그래픽이 심하게 바뀌어 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폰에도 이 기능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니클에서 사용 중인 그래픽 기능들과 최적화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한 기능들과 작동 확인과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위해 보여드린 대부분의 화면들은 커스텀으로 구현된 툴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캡처하였습니다. 체크 툴은 각종 게임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검사하는 툴입니다. 주로 번들 빌드 전에 각 파트 담당자들이 데이터 검사용으로 사용합니다. 드디어 매터리얼 클리너를 설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니티는 매터리얼 변수를 지우지 않아서 쉐이더를 바꿀 때 매터리얼의 값이 쌓입니다. 특히 안 쓰는 텍스처가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 메모리나 번들 디펜던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게임 쉐이더 특성상 안 쓰는 텍스처가 있을 경우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때 매터리얼 클리너를 실행시켜서 사용하지 않는 변수 텍스처 연결을 삭제해 줍니다. 매터리얼별로 실행시킬 수 있고 툴로 실행시켜 전체나 일부 매터리얼을 검사해 줄 수 있습니다.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들의 개수와 크기 등을 한 번에 보여줘 클레이 변환을 위해 적당한 설정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LOD 효과가 있을 법한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왕궁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오브젝트 초기 설정 툴입니다.
커스텀 섀도우 정보나 크기에 따른 배경 레이어를 설정해주는 툴입니다. 특정 배경 오브젝트의 그림자 온오프를 설정을 합니다. 그 배경 레이어는 레이어드 컬 디스턴스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브맵 변환 툴입니다. 큐브맵용 텍스처 6장을 단일 텍스처로 변환해 주는 툴입니다. 물 흐르는 방향, 세기, 위치 설정 등 플로우맵과 매터리얼 설정을 위한 툴이고 게임에 들어있는 물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씬 관련 환경 기본 설정 툴입니다. 환경 데이터를 설정 및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씬, 리전, 이벤트 등 환경 변화를 원하는 시점에 적용할 프로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날씨 관련 정보 설정 툴입니다.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날씨를 프로파일로 설정 및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배경 씬 확인용 툴입니다. 게임과 상관없이 씬에서 바로 동작합니다. 개발 중인 씬의 카메라 프리셋, 변환하지 않는 배경, 환경 정보 등을 바꿔보며 설정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배경 파트에서 제작용으로 사용하는 툴입니다. 레벨 디자인 툴입니다. 기획 쪽에서 게임 레벨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와 그런 값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캐릭터 확인과 캐릭터만 스크린샷이나 배경을 바꿔 찍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캐릭터 모델링 파트에서 사용합니다. 캐릭터 설정 툴을 소개합니다. 각 캐릭터 애니와 스킬별로 이펙트 설정 및 이벤트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펙트 기획 파트에서 활용 중입니다. 컷신 제작 및 확인 툴입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모든 컷신을 이 툴을 통해 제작하였습니다. 시네머신과 타임 트랙을 이용해 카메라, 액터의 제어, 포스트 이펙트들의 기능들을 애니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컷신 데모 영상 보시겠습니다. 컷신은 부모-자식 구조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장면별로 앞에서 설명드린 포스트 이펙트들, 예를 들어 DOF, 애니 등의 값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 속하여 게임과 연결되어 나오거나 개별 씬으로 동작하는 컷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능상의 문제점들은 어떻게든 수정 개선해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게임도 출시하고 이렇게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입사 후 7월에 거의 다시 시작하는 수준으로 변화가 생겼고, 개발 진행하다가 렌더 파트도 생기고 인원도 2명으로 늘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지원으로 유니티에서 페이드 메시, 데칼 같은 샘플 제공이 있었고, 프로젝트 리뷰 3회, 기타 기술 지원, 미팅 등이 있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에서 최적화 테스트를 한 번씩 해주셨습니다. 2021년 8월 정도에 마든파님에게서 캐릭터 얼음, 유령 폭포 쉐이더를 URP 타입으로 받아서 렌더 파트에서 포팅, 개선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령, 얼음, 폭포 쉐이더는 기능 개선, 캐릭터 쉐이더는 라이팅 기능 일부를 기존 쉐이더에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기에 타 부서에서 두 분이 3개월 정도 파견을 오셔서 전체 라이팅, 포스트 FX 개선 방향을 리딩해 주셨고, 쉐이더들의 UX와 라이팅 인포, MRT 채널 값 중요도 산정 등 중요 분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래픽이 단기간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